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프랑스와의 첫 경기에서 깜짝 승리로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온두라스와의 2차전에서도 짜릿한 승부를 펼치면서 무승부로 16강 진출에 이젠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1무만 더 거두더라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이번 대회 24개국이 참가하기 때문에 조 3위도 16강에 오를 수 있고 6개 조의 3위 중에 4개 팀이 또 16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승 1무라면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조금 여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F조에선 역시 이제 프랑스의 연속된 패배가 이제 최대의 이변으로 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전 2대1 패배에 이어서 감비아와의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2연패로 좀 탈락 위기에 모였는데요. 감비아 같은 경우는 원래 아프리카 팀들이 이제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잖아요. 근데 감비아는 이미 1차전에서도 온두라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일단 12분경에 골키퍼가 패스 미스를 범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로채기를 당하면서 바로 이제 위험 지역에서 역습을 허용한 상태에서 감비아 선수가 슈팅 가져간 게 골키퍼 맞고 이제 굴절된 게 센터백인 주쿠르가 자책골 넣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 물론 의도가 슈팅이었다고 하더라도 골키퍼를 맞고 튕겨도 나온 게 수비를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자책골이었고요. 61분에는 그래도 이제 프랑스가 플로랑 다실바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오도베르 선수가 이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넣었어요. 예, 이 두 선수가 그나마 1차전에서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기세를 올리는 것 같았지만 68분에 이제 은지에의 스루 패스를 받은 사냥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2명의 프랑스 수비를 여유 있게 제쳐낸 이후 대각선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완벽한 골로 2대1 프랑스를 꺾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가 꼭 탈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지막 그 경기에서 온두라스의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한다면 실랏 같은 3위로 16강에 올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쉽지가 않다. 매우 어려워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프랑스 경기력 자체도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 감비아전도 페널티킥도 내줬었는데 골키퍼 선방 덕분에 이제 한 골을 덜 먹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전력은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C조에서는 이제 세네갈을 상대로 첫 경기에서 승리했던 일본이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선제골을 넣었으나 이제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강 진출 아직 확정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세네갈이 또 이스라엘과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콜롬비아는 2승으로 이제 16강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3개 팀은 누구든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D조가 이제 죽음의 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질을 꺾었던 이탈리아가 나이지리아에 졌어요. 예, 확실히 아프리카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나이를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조금 의혹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팀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사실 그 브라질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불렸었거든요. 왜냐면은 남미 지역 예선에서 독보적으로 우승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안드레이 산토스 그 첼시로 이적한 이 선수가 이제 득점왕까지 차지를 하면서 이번 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었는데 1차전에 이탈리아한테 2대3으로 패했지만 이걸 바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한테 분풀이를 했죠. 예,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일단은 나이지리아는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고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나란히 1승 1패가 됐는데 마지막 그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두 팀 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도미니카가 워낙에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고 탈락이 유력시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도미니카에 대량 득점하고 또 브라질이 나이지리아에 승리를 한다면 두 팀 다 올라갈 수가 있다. 잉글랜드도 항상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는데 잉글랜드도 티니지전 1대0 승리에 이어 우루과이전 3대2 승리로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네, 우승 후보 2강이었죠.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유럽 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다 보니까 데인 스칼렛하고 이제 그 디바인하고 이 두 선수가 이제 그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을 했을 때 좋은 활약을 펼쳤었는데 그 월드컵 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피파는 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스칼렛이 이제 케인의 후계자다 이렇게 하면서 올렸는데 케인에겐 좀 신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김은중 감독이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는 좀 공격적인 전술을 썼었고 프랑스전에 4-4-2를 썼지만 이번 온두라스전은 다시 원래 쓰던 것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를 했어요. 4-2-3-2 포메이션을 썼는데요. 이영준 선수 원톱에 이제 김용학, 배준호 그리고 강성진이 이제 2선을 구축을 했고요. 이승원하고 강상윤 더블 볼란테에 배서준하고 박창우 좌우 풀백에
김지수, 최석현 중앙 수비에 이제 김준호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예, 배서준 선수도 새롭게 나섰고 특히 배준호 선수가 원래는 이제 U20 아시안컵의 주전이었는데 네. 다시 이제 선발 명단에 올라왔고요.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 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던 아세이투노 선수가 전반 19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은 게 교체로 출전했던 다니엘 카터 선수의 활약이 그야말로 대단했었습니다. 19분경에 이제 그 다니엘 카터가 페널티 에어리어 그 우측을 돌파를 하다가 최석현 선수의 이제 파울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을 얻게 된 거였죠. 예, 그런 가운데 미드필더인 다비드 오초아 선수가 이 페널티킥 슈팅을 이제 때렸는데 사실 이제 김준홍 선수가 방향은 읽었거든요. 네, 잘 읽었어요. 예. 그래서 막히나 했는데 이게 워낙 잘 때린 슈팅이었던지라 결국은 막는 데에는 실패를 한 거죠. 예, 손을 맞고 들어갔는데 또 흥미로운 게 이 경기가 워낙 좀 드라마틱한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였어요. 이렇게 골을 넣은 다비드 오초아가 5분 만에 퇴장을 당했는데 좀 황당한 장면이었어요. 예, 그 배서준 선수하고 터치라인에서 볼 경합을 하다가 갑자기 그 배서준 선수의 여기 목덜미에서 이 뒤통수 쪽 사이에 부분인데 이쪽을 때렸거든요. 약간 좀 깃방맹이 때리는 형태가 그렇죠.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해요. 이거는 뻥 때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골 넣은 선수가 퇴장을 당할 경우 그 가린샤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골을 넣었을 때 흥분해가지고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퇴장을 당해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가린샤 클럽이라고 하석주 선수가 이제 프랑스 월드컵에서 유명하죠. 멕시코전에서. 근데 안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니까 더 이제 감정 주체를 못한 거죠. 예, 게다가 이 경기에 좀 몸싸움도 심하고 선수들이 좀 치열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특히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감비아와 1차전에서 2대2 동점골을 넣는 줄 알았는데 이제 VAR 체크를 통해서 잃어버렸고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좀 이제 예민해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 분명히 해선 안 된 장면이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주심이 경고를 주고 말아서 뭐지? 싶었는데 VAR 신호가 들어왔죠? VAR 체크 결과 퇴장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22분에 골을 넣고 5분 뒤인 27분에 퇴장을 당하는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고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유리한 상황을 잡을 수 있게 됐던 거죠. 왜냐면 남은 시간이 꽤 많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수적 우위를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한국이 총공세를 펼쳤고 특히 온두라스는 점점 더 거친 플레이로 이제 한국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네, 뭐 32분경에 이제 배준호 선수가 측면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르시아가 거친 태클을 범하기도 했었고요. 예, 사실 이것도 경고가 나왔어야 될 장면인데 경고 없이 넘어가서 좀 의아했었고요. 그리고 43분 이제 김용학 선수가 이제 왼발 슈팅력이 굉장히 좋은데 지난 프랑스전도 그랬지만 오른쪽에 있다가 두 명을 순간적으로 제치고 들어오면서 바로 니어포스트 노린 슈팅 골키퍼가 선방했는데 이게 좀 전매 특허인 것 같더라고요. 네. 추가 시간이 6분이 주어졌거든요. 왜냐면은 퇴장 상황도 있고 페널티킥도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번 대회 자체가 조금 추가 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기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추가 시간이 6분이 주어진 가운데 추가 시간 5분경에 또 김용학 선수가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날카로운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어요. 예, 이번에는 파포스를 노리는 정말 두 코스를 이제 한 번씩 노려봤던 김용학 선수였는데요. 비록 이제 전반전 0대1로 우리가 이제 뒤진 채 맞췄지만 퇴장 선수가 나온 이후에는 충분히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면서 후반전에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였고 기록적으로도 우리가 좀 앞선 경기를 했어요. 점유율에서도 그러니까 뭐 한국이 이제 주도한 게 48% 그리고 온두라스가 28% 그리고 또 이제 그 볼 경합 과정이 26%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팅 숫자는 5대4로 한국이 하나가 더 많았었는데요. 초반에는 사실 온두라스한테 굉장히 밀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25분경만 하더라도 이거 완패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대가 퇴장을 당하고 나서 많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후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갈 수 있게 해줬던 거였죠. 그 하프타임 시작하자마자 김은중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죠. 배서준 선수를 빼고 최예훈 선수를 교체 투입시킨 건데요. 사실 같은 위치의 선수를 바꾼 것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레프트백을 투입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후반전엔 이 왼쪽 측면을 중심으로 많은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 47분경에 최혜훈 선수의 패스를 받은 강성진 선수가 이제 수비 2명 사이를 제치고 들어가서는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한테 막혔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초반에 공세를 펼치다가 또 역습 한 방에 우리가 추가골을 내주면서 수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리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카스티오와 카터 둘의 2대1 플레이가 상당히 절묘했던 거였는데요. 먼저 그 카스티오가 측면에서 파고들다가 패스를 준 거를 카터가 다시 이제 리턴 패스를 줬고 여기서 카스티오가
환상적인 중거리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간 게 이거 그래도 막을 수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막을 수는 있었는데 뒤로 흐르면서 이제 추가골이 나오게 된 거였죠. 바운드가 되는 순간에 공을 빠뜨렸는데 사실 김준홍 선수가 이제 첫 경기 프랑스전 마치고 나서 뭐 빗준홍이다 많은 기대를 받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특히 저 카터 선수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이 장면에서도 빠른 타이밍에 리턴 패스를 너무 잘 줬기 때문에 맹활약을 했다. 우리가 2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은 빠르게 또 선수 교체를 통해 분위기 반전, 추격골을 노리는 그런 교체를 했는데요. 55분경에 배준호 선수하고 박창우 선수를 빼고 박승호 선수하고 이제 조용강 선수 교체 투입시킨 건데요. 예, 이제 왼쪽 공격수를 맡았던 배준호 선수가 조금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좀 임팩트를 보이지 못하면서 같은 위치를 볼 수 있고 또 스트라이커가 가능한 박승호 선수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조용강 선수도 오른쪽 풀백인데 역시 공격력이 더 좋은 풀백을 투입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한국에 추격하는 골이 나왔는데요. 그 최예훈 선수가 이제 측면을 빠르게 치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게 이제 수비 맞고 살짝 굴절돼서 흐른 거를 이영준 선수가 받아서 패스를 줬고 이를 이제 김용학 선수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예, 또 한번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제 구석으로 쫙 빨려 들어갔던 뭐 골키퍼 입장에서는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 들어서 김문중 선수가 양 풀백을 다 바꿨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풀백들의 공격 크로스를 좀 활용하겠다. 그리고 박승호 선수도 스트라이커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준, 박승호를 조금 트윈타워로 쓰겠다. 그러니까 빠르게 문전을 붙여두겠다는 전략을 썼는데 그게 적중한 거고 또 이에 맞춰서 온두라스는 그래도 2대1 리드니까 수비를 강화한 교체를 했어요. 예, 뭐 60분경에 이제 그 아루스를 빼고 크리스탄토를 넣으면서 이제 수비를 강화한 온두라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체가 뭐 불발이었죠. 바로 2분 뒤에 한국이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교체 카드 적중이라고 할 수 있죠. 62분경에 이승원 선수의 코너킥을 박승호 선수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예, 이승호 선수의 킥 자체도 굉장히 궤적이 좋고 네. 날카로웠는데다가 니어포스 쪽으로 움직였던 박승호 선수, 분명히 이영준 선수라는 높이 있는 선수가 견제를 받다 보니까 조금은 자유롭게 빠져 들어가면서 네. 또 파포스트로 돌려놓는 헤딩 슈팅까지 기가 막힌 세트 플레이였습니다. 잘라먹는 형태로 골을 넣은 거죠. 확실히 그 이번 대회 때 세트피스는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패턴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프랑스전도 우리가 이제 프리킥에서 약간 이승원 선수가 올려갖고 이영준 선수가 네. 뒤에 들어오다가 잘라 먹었는데 이 장면도 이승원의 킥 그리고 공격수의 헤더 슈팅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에겐 악재가 있었어요. 예, 그 66분경에 골을 넣었던 그 박승호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을용 감독 아들이죠. 예. 네, 아드님이죠. 이승준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됐습니다. 네, 이 경기는 워낙 부상 교체도 많고 뭐 계속 실시간으로 너무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온두라스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역습할 때마다 날카롭더라고요. 그 71분경에 한국의 이제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끊어내자마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역습을 치고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실상 공격 가담한 선수가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대로 이제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걸 이제 김준호 골키퍼가 먼저 걷어내는 장면이 있었죠. 예, 이것도 좀 굴절되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걷어내게 됐는데 사실 이런 역습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끌려가다 보니까 총공세를 펼쳤고 온두라스는 빠르고 개인기 좋은 2-3명으로 계속 이제 배후를 노렸는데 뭐 물론 우리도 이제 좋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75분에는 특히 강성진 선수가 이날 조금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문전 우측에서 이제 개인 돌파로 중앙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문전 우측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2-3명의 온두라스 수비를 달고 가면서도 슈팅을 했거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잘 안 나와서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졌고요. 80분경에는 김용학 선수가 이제 측면을 줬고 최혜훈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영준 선수가 이제 높이를 살린 헤딩으로 떨궈줬고 여기서 이제 김용학 선수가 발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사실은 훈련 때 충분히 나왔던 패턴 플레이거든요. 장신 공격수를 활용한 그 전술인데 김용학 선수가 이제 조금 마음이 급했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붕 뜨고 말았습니다. 그런 간에 김은중 감독은 사실 교체 카드 타이밍을 거의 뭐 늦추지 않고 빠르게 적용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80분에는 조금 지친 기색을 보였던 이승원 선수를 빼고 황인택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 선수가 수비수지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후방에 좀 이제 패스 공급을 좀 강화하기 위해 투입을 했고 실제로 86분에 후방 롱패스를 통해서 바로 좋은 장면이 또 하나 나왔어요. 조영광 선수가 이제 그 롱패스를 받아가지고 우측을 빠르게 치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게 이게 그대로 약간 슈팅처럼 슈터링이 됐죠.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나가는 일이 있었죠. 골키퍼가 툭 건드리면서 크로스바를 때렸는데 뭐 이렇듯이 분명히 2명의 풀백을 모두 교체한 김은중 감독의 노림수는 분명히 적중을 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워낙 치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9분에는 온두라스의 마시아스 선수도 부상으로 교체가 되면서 메인시아 선수가 투입이 됐고 또 추가 시간이 또 9분이 주어졌어요. 아주 뭐 긴 시간, 아직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여기서 정말 아쉬운 찬스가 있었죠. 완벽한 이제 그 역습 상황에서 이영준 선수가 전진 패스 준 거를 김용학 선수가 받아서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처음부터 또 반대쪽에 넘겨줄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오른발이 주발이 아닌 왼발이 주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치고 갔어요. 치고 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 선수가 이렇게 견제를 하니까 무게중심이 조금 흔들리면서 그렇죠. 다시 이제 패스를 주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패스를 줬는데 강성진 선수의 슈팅이 이제 골키퍼 정면을 향했던 거였죠. 이게 그 패스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각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두라스도 세트피스 공격, 코너킥 공격이 있어서 공격을 하다가 우리가 끊어냈고 여기서 정말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김용학 선수가 받았을 때 반대로 길게 넘겨줬더라면 강성진 선수가 프리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놓쳤고 견제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 오른발로 감아가지고 줄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밀리기도 했고 오른발에 자신감이 조금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을 제치고 들어가서야 패스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됐냐? 수비가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진 선수에게 각도가 부족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온다스도 득점 찬스가 한 번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가 소르트 선수가 좀 먼 거리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김준홍 골키퍼가 이거는 잘 선방을 해냈었죠. 예, 그리고 나서도 사실 우리가 또 총공세를 펼치면 역습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 8분에는 이제 카스티오 선수의 돌파가 굉장히 좋았는데 뒤가 열려 있었잖아요. 최석현 선수가 솔직히 이거는 경고를 감수하고 저지를 했는데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퇴장을 당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사실 앞서서 김준홍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을 이제 골킥할 때 지연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경기를 뛸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전에 최석현, 김준호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오히려 막판에 질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추가 시간 9분경에 이제 그 문전 혼전 상황에서 카터가 슈팅을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넘어갔었죠. 사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2대3으로 질 뻔했는데 그래도 2대2로 비긴 것은 좀 다행인 결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선수들 기록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교체 카드는 완전히 적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원 선수가 크로스도 13회로 가장 많았었고요. 라인 브레이크 시도도 16회로 가장 많았고 성공도 14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측면 공격을 전개를 최혜원 선수가 해준 덕에 결국 추격하는 골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동점골 같은 경우는 또 교체 투입된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은 이 경기 역시 비록 이기진 못했지만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이번 경기에서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좀 실점들이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죠. 특히나 이제 두 번째 골 실점 같은 경우는 김준홍 골키퍼의 실수였다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골 실점 장면도 페널티킥을 내줄 만한 위치는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조금 더 견제를 하면서 밀어내는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서 발에 섣불리 뻗다가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상대 선수가 퇴장을 이른 시간에 당했고 우리는 막판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퇴장을 당한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체력적으로는 거의 뭐 의미가 없었죠. 다음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런 수적 우위 속에서 경기 자체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했었거든요. 뭐 점유율 7대3까지 벌어졌었고요, 결국은요. 그리고 이제 슈팅도 19대15로 뭐 더 많이 가져갔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유효 슈팅이 9대4였거든요. 이게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는 수적 열세 쪽에서 중거리 슈팅을 많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거리 슈팅이 8회였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7회였는데 우리나라는 박스 안에서 11회의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더 위협적인 슈팅들이 많았고 그게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된 거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패스 타이밍도 좀 아쉽다 보니까 빅찬스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공격 작업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심지어 코너킥도 8대4로 2배가 더 많았었으니까요. 뭐 결국 뭐 코너킥으로 골을 넣긴 했지만 마지막 세밀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결국 그 0대2로 끌려가는 경기를 2대2로 비겼기 때문에 선수들 잘 싸웠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일단 감비아가 2승으로 뭐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감비아와 그 확정한 팀과 5월 29일 월요일 새벽 6시에 3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현재 다른 조들의 3위 상황을 보면 튀니지와 에콰도르 그리고 이탈리아까지도 1승이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이 순위에 누가 올지는 최종전 결과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이제 1승이 없는 팀들도 아직 있긴 해요. 다만 지금의 흐름을 보니까 모든 이제 3위 팀이 다 1승을 가질 수도 있다. 네. 1승 1무 1패를 대부분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 최소 무승부는 기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골득시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제 그 최종전 상대가 이제 감비아라는 점인데요. 감비아가 현재 2승으로 가장 어쨌건 그 F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6강 진출 확정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기다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사실상 조 1위도 확정인 거고요. 그래서 감비아가 한국전에는 조금 힘을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제 온두라스도 주전 선수가 다치고 다니엘 카트가 나왔는데 더 잘하는 걸 보니까 뭐 만만히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비아전도 최선을 다해서 경우의 수 보지 않고 16강 진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 과연 2019년 대회 준우승의 위협 재현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